연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오늘 보유세 개편 방향을 처음 공개합니다. 개편 방식과 강도를 둘러싸고 이제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부동산 보유세가 참 오랫동안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드디어 모습을 마침내 드러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곳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보유세 개편안의 초안들을 처음 공개를 합니다. 예. 이게 보유세는 다른 여러 가지 규제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또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고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역시 부동산을 거래해서 받은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새로 생기는 돈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보유세는 다릅니다. 보유세는 크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와 또 그 국가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요. 애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높고 그만큼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세금 같은데 이번에 보유세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르게 될 것이라는 데는 현재 좀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식인가 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재정개혁특위가 처음 보유세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이제는 좀 두 가지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재산세와 종부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보는 방식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자체를 높이는 방식과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율을 높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뭡니까? 네, 세금을 매길 때 집값을 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예. 보통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택 기준으로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곳에 종부세를 매길 때에는 이 10억 원 자체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일부 금액을 뺀 다음에 거기에 8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1년에 한 번씩만 정하다 보니까 집값 변동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시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80%를 정해놓은 건데요.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공시가격을 정할 때에도 조금 다소 시세보다 낮게 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네. 좀 더 간단한 방식이죠. 예.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렇죠.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합산이 6억 원을 넘기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과세 표준을 정하는 방식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총합에서 6억 원을 뺀 뒤에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인 경우에는 계산식을 거치면 3억 2천만 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실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율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하라면 0.5%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0.5%포인트씩 높아져서 94억 원이 초과되면 최대 2%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94억 원이, 과세 표준 94억 원이 초과된다는 이야기는 실제 주택 공시가격이 123억 원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주택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세율을 최저 구간인 0.5%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그 윗 구간부터 차차 올려서
최고 세율 구간을 2%에서 3%로 높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율의 그 구간마다 그 폭을 지금보다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입니다. 최종안은 그럼 언제 나오나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일단 뭐 그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효과를 좀 네.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다시 검증하는 소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개혁특위가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오는 28일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정부가 다시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 조세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만약에 개편안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을 해서 통과를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이 종부세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이광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